청산별곡이 그것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농촌의 현실을 마당놀이 형식에 담고 있었습니다. 문화운동 중에서도 김지아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런 마당극이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공연을 보러 왔던 김지아는 새로운 마당극에 대한 연출의 미학을 강조합니다. 그 공연을 보러 왔던 김지아 시인이 그 제1교회에서 이제 제가 연출을 한 그 공연 또 출연도 했던 그 공연을 보고 그날 밤에 저한테 화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한마디로 연출 부재다. 미학이 없다고 지금. 그리고 난 그대로 했는데 내가 지금 연출 부재라면 형님이 하신 게 부재라는 겁니까? 그러고 이제 저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 시인은 하여간 굉장히 어떤 다른 수준에서 저를 많이 꾸짖었어요. 연출 부재다. 그것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또 시간이 갔어요. 이 마당극은 도대체 마당극의 미학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김지아가 생각한 마당극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마당극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마당극으로 서양 연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대와 객석이 구분된 것이 서양식 무대극이라면 관객과 배우가 하나로 어우러지고 사통팔달로 열려있는 무대가 바로 마당극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현실 인식을 심어주고 시대의식을 공유하자는 것이 김지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요거 연극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가. 이걸 없애버리자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장비 바로 같은 대가들은 그 프로세니움 아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각의 그 권투 링에다가 연극을 올렸어요. 그럼 네 방면이 다 터져버렸다고. 한 방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연극이 되잖아요. 이런 극장처럼 일방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사방, 팔방, 시방, 상하로까지 터버리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 근데 그러려고 했던 때니까 그때요, 바로 그때죠. 그렇게 일찍부터 문화운동을 벌여오던 그였기에 오적에서 그는 판소리의 현대화라는 형식 실험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요렇게 쓰렸다. 내 어쩌다 붓굿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볼기를 맞은 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방정 맞은 조동아리 손목댕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볼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도둑 이야기를 하나 헐. 그래서 서사민의 구조에다가 판소리의 율격을 넣은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존의 형식을 거기다 결합시킨 겁니다. 서사민요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잘 기억될 수 있어요. 오적도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사설은 굉장히 말이 많고 화려하고 풍자적인 그게 또 사용됐고 그 율격의 원리가 거기서 다 나오는 다 족보에 있는 이야기들이 율격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주제를 넣을 수 있는가 그건 김지아가 정말 시적인 창조력을 보였는데 그 기본 설계는 거기서 딱 있는 걸 응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언어로 사회 변혁을 얘기할 때 그는 그렇게 우리의 토착적인 정서와 형식을 빌려서 사회 변혁을 향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오적을 읽었던 누군가는
예리한 바늘 끝으로 얼음벽을 쪼개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얼음벽도 날카로운 바늘로 뚝심을 가지고 계속 쪼아대면 조금씩 금이 가고 결국엔 쪼개진다는 사실. 그렇게 김제의 오적은 군사 정권과 맞서는 무기로 생각됐던 것입니다. 이른바 겨울공화국에 맞서는 무기로서의 시. 그것은 1인 독재가 시작되면서 더욱 치열해집니다. 역사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제7대 대통령 취임식이 1971년 7월 1일 중앙청 광장에서 장엄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71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제7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고 그 무렵 김지아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오르자 강원도 탄광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탄광촌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출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던 그 무렵 탄광촌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독에 탄광의 그 막장 속에 들어갔다가 막 나오면서 그냥 안에서 탁 써가지고, 그럼 그때 그 죽은 사람들, 거기서는 나 같은 얼굴이 허연 놈들은 그건 100일 견뎌낼 자가는 없는 거야. 얼어붙은 정치 상황과 고난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며 김지아는 금관의 예수라는 희곡을 씁니다. 희곡의 한 부분을 가사로 떼내서 김민기가 곡을 붙인 금관의 예수는 연극 공연에서 삽입곡으로 쓰였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신범식 문화공보부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언론 출판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이전부터 언론의 자유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제약받기 시작합니다. 밝히면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출판은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국가 이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유와 자주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침묵의 시대. 그때 김지아는 막힌 언론을 트기 위해 자신의 시를 스스로 비열화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유언비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이라고도 그랬죠. 카더라 뭐나. 그 신문이 맥을 못 치니까 그 비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신문이다, 이 우리 신문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신문 보니까 사실 알아보.